문학은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44번 같은 문제 먼저 읽으시라고 했죠. 윗글은 토끼전을 고쳐 쓴 한문 소설로 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송사설화의 모티브가 나타납니다. 송사, 재판 모티브가 있어요. 용왕과 토끼는 옥황상제가 주관하는 재판 상황에 놓이고 이 상황에서는 지위의 우열보다 진술의 우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보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저먹는 문제가 3점이라고 완전 땡큐지. 42번 문제는요. 내용이 맞고 틀리고 물어보는 거고요. 43번은 A, B 읽고 오면 되겠고 45번 C 끝까지 읽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44번을 제일 먼저 손 대셔도 좋고 45번을 제일 먼저 손 대셔도 좋지. 끝까지 읽은 다음에 앞으로 돌아올게요. 아주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보자고. 시작해 볼게요. 어머 세상에 각설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각설.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오케이 됐고 이제 다시 요 얘기를 해줄게 라면서 장면의 전환을 나타낼 때 각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각설. 장면의 전환. 장면의 전환. 저거밖에 없나요? 아니요. 차설. 이러한 단어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하고 적어도 공간적 배경 정도는 바뀌겠구나. 주인공 좀 중심 있게 쓰고 싶은 인물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토끼는 만수산에 들어가 바위 구멍에 숨어서 사니 이거야. 용왕에서 이제 도망쳐 나온 다음에 신세가 태평하고 만사가 무심하여 혹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벽에 기대어 눕기도 하는 중에 용왕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용궁의 경치가 눈앞에 삼상 아른거려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마음에 생각하기를 왜 기쁠까? 성공적으로 도망갔으니까. 내가 만수산의 일개토끼로 간사한 놈의 누구? 꼬임으로 저기 별주부 이야기라는 거죠? 별주부. 거의 죽을 뻔했지. 그러나 두세 치밖에 안 되는 혀로 만승, 황제급인 임금을 유혹하여 용궁을 두루 구경하고 만수산으로 살아 돌아왔으니 비록 소장의 구변이나 양평의 지혜보다 이보다 낫지 못할 것이다. 옆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소장, 전국시대의 소진과 장의를 아우러 이르는 말. 그런 거 있어. 소진이 말을 엄청 잘해. 똑똑하고 근데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술 먹고 어떤 사람하고 말싸움에 붙었다가 그 말싸움에 이기지 못한 사람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소장을 두드려 패거든. 거의 죽을 만큼.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마누라 내 혀가 괜찮은 거 좀 봐줄래?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혀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었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아저씨였거든. 결국엔 성공했었어요. 이후에 다시는 동해 끄트머리도 밟지 않고 맹세코 용궁 사람들과 말하지 않고 돌베개나 팔이나 괴고 살아갈 것이다. 돌베개에 팔이나 괴고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 욕심 없이 살 것이다.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한때의 검은 구름이 남쪽에서 오더니 조금 있다가 바람이 불어 소나기가 쏟아진다. 배경이 급변하고 있죠? 새로운 사건 터질걸? 우레소리가 울리고 번개불이 번쩍번쩍 조용하고 컴컴해져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이거 필시 용왕의 조화야. 용왕의 조화야. 나 도망간 거 알고 용왕이 수작부리나 보다. 큰일 났네. 제가 작정하고 오면은 나 못 도망갈 것 같은데. 막 피하려 숨을 때 뇌공이 바위 사이로 번개가 빠지 바위 구멍으로 쳐들어오더니 토끼를 잡아가는데 세상에 날아가듯 빨라 잠깐 사이에 남천문 밖에 이르렀었다.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토끼는 혼이 나가고 기운을 잃어 땅에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머리를 들고 봤더니 천상의 백옥경이었다. 어머, 지상에서 천상의 백옥경으로 공간이 순식간에 변했죠. 영문을 몰라서 왜 이런 거지? 섬돌 아래에 기고 있는데 문지기가 달려들어 동해의 용왕 광연이 명을 받아 문 밖에 왔습니다. 어머! 천상 백옥경에 토끼는 끌려왔고 동해의 용왕은 어떻게 위에 있는 옥황상제가 너 잠깐 일로 와라 라고 해서 왔대. 큰일 났네. 용왕한테 도망쳤는데 이게 다시 만나는데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용왕이 상제에게 고자질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지난번엔 궤변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이번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거야 라면서 한
반쯤 포기했네. 머리를 구부리고 턱을 보인 채 정신이 나가 있었다. 조금 있다가 전상에서 한 선관이 부른다. 상제이의 명인이 용왕과 토끼를 판결하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이 전하에 꿇어앉아 토끼를 바라보더니 한스러워한다. 내가 저거를 배를 쪄서 간을 먹어였어야 되는데. 선관이 지필목을 두 사람 앞에 놓더니 상제의 명인이 각자 느낀 바를 진술하고 처분을 기다리라. 지금 이제 뭐 하겠다라는 거야? 송사하겠다라는 거지. 판결하라. 송사. 재판하겠다고요. 용왕이 붓을 잡고 진술을 하는데 그 대강은 이러했다라면서 요약적 진술. 하지만 대강이 아니라 거의 하고 싶은 말 빠짐없이 다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어머! A 묶여있네. 43번 주목하러 가셔야지. 엎드려 생각하건대 소신은 모든 관리들의 장으로서 직책이 사이의 우두머리가 되어 어머 지금 뭐를 근거로 대고 있어? 자신의 신분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죠. 구름과 안개를 일으키는 변화를 부리고 하늘에 오르내리면서 비를 내립니다. 삼가 나라의 신을 받들어 아래로는 수많은 백성을 훈육하고 감히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여 위로는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습니다. 저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병이 깊어 몸이 위태롭고 바늘방석에 앉은 듯하고 약이 효험이 없어 목숨이 조석 아침 저녁으로 간당간당했습니다. 그러나 삼신산이 아득히 머니 선약을 어디서 구하며 편작이라고 하면 중국의 유명한 의사예요. 의사.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 사람 얼굴만 봐도 너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그렇게 했었던 아저씨. 이미 죽고 양의 좋은 의사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도사의 한마디를 들었는데요. 만수산에서 토끼를 얻으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간교한 꾀에 빠져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놓쳐버렸으니 속수무책 대책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다시 뵀더니 굶은 자가 밥을 얻은 듯하고 야호 신난다. 온갖 병이 다 나아 고목에 꽃이 핀 것 같습니다. 굶은 자가 밥을 얻은 듯 토끼를 다시 봤더니 반갑. 전하께서는 제왕에게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꾼 인자함을 본받아 소신의 병으로 죽게 된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작은 것 목, 토끼, 큰 것 용왕. 토끼를 죽여서 용왕을 살려주세요. 엎드려 임금님께 비오니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됐을까요? 43번에 1번 자신의 내력을 요약해서 진술을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입니다. 얘기하죠. 일단 1번 대기. 2번 A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난에 처했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밥 굶은 자다. 고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3번 제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토끼를 죽여서 저를 살린다라는 게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살려주세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안 하지. 그러면 3번 벌써 답이지. 4번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겨서 바로 위에 줄 저의 목숨을 구해주세요. 얘기하죠. 5번 자신의 요구를 진술하면서 제시하면서 진술을 마무리한다. 맞는 얘기지. 뭐 어차피 미리 답은 찾았지만 43번의 답은 3번. 계속 읽읍시다. 용왕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토끼도 얘기해야 되겠지. 엎드려 생각한 건데 소신은 만수산에서 태어나 만수산에서 자라 오로지 성명을 산중에서 다했을 뿐 이라면서 자신의 내력을 이야기하죠. 43의 1번 자신의 내력을 진술하고 있다. 괜찮죠? 43번의 1번 확실히 답 아니야? 헷갈리면 옆에다 이렇게 쓸까? 이렇게 끊어놓고 자신의 내력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세상에 출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수양산에서 고사리 캐먹다 죽은 베이기의 높은 절개를 본받고 동고에서 씨를 읊은 도잠의 기풍을 따랐습니다. 저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구름 낀 산에 올라 고라니 사슴과 짝해서 놀고 밤에는 월궁에서 상어와 함께 약방을 찧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쩌다 용왕에게 원망을 사서 결박해서 섬돌 아래에 놓이니 절인 생선이 줄에 꿰인 듯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주죠. 43번에 몇 번 확실히 지울 수 있어? 2번 확실히 지울 수 있지.
뜨거운 불바람이 부는 듯합니다. 사는 것 좋아하고 죽는 것 싫어하는 것 대소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신분과 관련 없이 평등한 거 아닙니까? 목숨을 살려 몸을 보존하는데 귀천이 있을 수 없고 더욱이 죄 없이 죽게 되는 것을 속여서 살아남과 같지 않으니 오늘 뜻밖의 용왕의 비위를 거슬렸으니 어찌 삶을 구하겠으며 다시 위태로운 땅을 받아 스스로 화를 받은 것을 알겠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발 살펴주세요. 이야기. 그러니까 43번에 5번 자신의 요구를 진술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 괜찮죠? 5번 지우고 43번에 4번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예상합니다. 그렇지. 스스로 화를 받았습니다. 어찌 삶을 구할 수 있을까요? 포기했죠. 그러니까 43에 4번 확실히 맞지. 귀신씨 조금만 힘내. 우리 금방 끝나. 어쨌든 43번 확실히 했죠. 다음 페이지. 옥황이 다 읽고 나서 여러 신선과 의논하는데 일광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바로 그 옳고 그름은 불을 보듯 환하게 되었습니다. 폐하, 병든 자를 위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인다면 그 원망을 어찌하겠습니까? 누구 편? 토끼 편.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서 공정한 처결을 하십시오. 일광로 토끼 편이네. 옥황이 그 말을 옳다 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을 했다. 대체로 천지의 만물이 머물다가는 여관과 같고 인생 사람이 아니니까 인생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다. 삶이라는 것 언젠간 끝나 유한하고 세월은 100대에 걸쳐 지나는 손님과 같다. 삶은 유한하고 순간적인 거다. 나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이 인간의 일상적인 일이고 이게 바로 자연의 섭리. 사물에 항상 되는 일인즉 진실로 이를 초연하여 혼자 존재함을 듣지 못했고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날개 걷어다 신선이 된다함을 듣지 못했다. 병들어 일찍 죽거나 상처 입어 죽는 것들 전부 다 운명, 팔자다. 어찌 원혼이 있겠는가?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건 너 팔자다. 운명을 수용하라. 동해용왕 광현이가 병이 들었지만 도리어 살고 만수산 토끼가 죄가 없지만 죽는다면 마땅히 살자가 죽는 것이다. 광현이가 비록 살아날 약이 있다고 하지만 토끼인들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용왕 너 죽기 싫어? 네. 토끼도 죽기 싫어. 전부 다 똑같아. 세상 모든 만물 평등한겨. 광현이는 용궁으로 그냥 가라 그래. 토끼는 세상으로 풀어줘. 천명을 즐기게 함이 하늘에 순응하는 것이다. 토끼 살아났어. 다시 뇌공을 시켜 토끼를 만수산에 압송하는데 토끼가 절하고 가버렸다. 근데 용왕 뒤끝 쩔어. 자기 부하 적혼공이한테 얘기합니다. 옥황이 죄 없이 죽는다 하여 토끼를 보내주는 모양이다. 몸 밖에서 그가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바로 죽여버려. 수습할 수 있어? 용왕이랑 옥황상제랑 어느 정도 급이 차이가 있냐면 심청전에 엄청 잘 들어가. 심청이가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할 때 옥황상제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옥황상제가 동해 용왕한테 전화해. 야, 엄청 훌륭한 누구야? 효녀 하나가 너네 동네에서 물에 빠져 죽을 거야. 몸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잘 데리고 있어. 그 다음에 형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니 심청이가 빠지는 그날 동해 용왕이 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부하들을 전부 다 데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이 나와. 어떡하지? 준비 다 된 거야? 막 이런 것들. 물 묻으면 안 된대. 다 준비됐어? 바들바들 떨고 있어. 그 정도야 사실은 옥황상제. 근데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났는데 이 짓을 하겠다고? 미친 거지. 옥황손에 맞아 죽을 걸 성공해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없어. 입 조심하며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라. 대왕의 입에서 나와 소신의 귀에 들어온 말을 어찌 알겠습니까? 오케이. 비밀 잘 지킬게요.
말을 마치자마자 우레소리가 나고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 토끼를 앞령해서 북쪽으로 가니 토끼 잡아올 때처럼 순식간에 뿅 하고 번개 타고 가는 거지. 날아가는 화살 같고 추상 같았다. 적헌공이 감히 손도 못 대고 손을 놓고 물러가니 용왕이 탄식했다. 하늘이 망해놓은 화이니 다시 바랄 게 없구나. 이제 완전 포기했지. 통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데스크요. 밑에 42, 44, 5 세 문제 어렵지 않아요?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만수산에서 토끼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옥황 때문이 아니라 누구? 용왕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쌤 그런 장면이 어디 있어요. 한번 슬슬슬슬 보도록 할까? 밑에 쭉쭉쭉쭉 내려오면 번개가 빠직빠직 치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네요. 뭐라고? 이것은 필시 용왕의 조화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42의 1번 틀린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1번. 나머지 거 왜 맞는지 확인 좀 할까요? 토끼는 백옥경에서 용왕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 어리둥절하고 있었죠? 만수산에서의 토끼는 말솜씨 내가 궤변으로서 벗어날 수 있었지? 이제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용궁에서 만수산으로 돌아온 거에 완전 만족했고요. 용궁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우 끔찍했어. 나 이제 욕심 안 부릴게요. 5번 얘기했지. 답은 1번. 43번 아까 확인했고요. 44번 또 한번 볼게요. 틀린 것 찾기. 상제의 명인이 용왕과 토끼를 판결하라. 송사, 판결하라. 송사, 설화, 모티브. 괜찮지. 재판하는 거. 꿇어앉아 함께 처분을 기다린다. 재판 당사자. 함께 꿇어앉아 있다. 일단 옥황 앞에서는 둘이 대등하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공정한 판결을 하십시오. 토끼 진술, 토끼 편, 그렇지. 낳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게 인간의 일상적인 일이다. 옥황은 판결을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한 방에 판결을 내죠. 틀린 건 4번. 토끼인들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괜찮죠. 답은 4번. 45번. 시의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서사적 기능.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스토리 요약하세요. 이 말이에요. 답은 몇 번? 2번. 용왕의 시도가 실패했다. 주제의식.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됐을까? 네. 어디 보자.